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한정판 또 네. 일요일이죠? 네. 6월 4일입니다. 네. 저번 주도 월요일 날 쉬었고 네. 이번 주도 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휴장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아까운데 또 4일 동안 또 장이 열리니까 또 4일 동안 힘차게 네.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저번 주 복습도 하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사실 좀 큼직큼직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뭐 자동차, 네. 바이오. 네. 2차 전지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금요일장. 너무 재미없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아, 진짜 금요일날 잠깐만 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보면은 지금 이제 금요일날 올라간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은 제일바이오. 네. 이거 역시 경영권 분쟁 붙어가지고 올라간 종목이고, DB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고, 인성정보도 개별 이슈로 움직였죠. 그렇죠. 보면은 약간 다 개별적인 일관성이 이슈들. 좀 없는 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수는 또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더 어이가 없었던. 조급해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최근 시장이 별 이유 없이 증시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다.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좀 증시가 증시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또 특징을 좀 갖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준비한 거는 AI예요. 네, 맞습니다. AI인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잔잔바리도 몇 개 없긴 합니다. 보면은 식량 가격이 떨어졌대요, 드디어. 25개월 동안 최저를 찍었는데, 그런데 설탕은 연초 대비해서 35%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설탕이 웬만한 음식엔 다 들어가니까 그죠? 음식값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 예전에 그 마리텔 보셨나요? 백종원 아저씨 설탕 들이붓는 거. 네, 봤죠. 그 정도로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면은 네. 설탕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음식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설탕값 올라가면은 과자 애들이 그쵸.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라운 제과, 음. 크라운 싼도가 기억이 나네요. 저 딸기맛 되게 좋아합니다. 전 조그맛인데. 그런가요? 근데 크라운 제과랑 네. 뭐 대한제당 이런 네.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설탕 관련주로 네.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식량은 좀 떨어졌는데 설탕은 좀 올라갔다. 네. 이런 거 하나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개별적인 움직임이에요. 이 PBV라는 게 네. 또 주식 시장을 좀 많이 보시던 분들은 이 PBV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목적 그 달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에 약간 좀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이 PBV가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PBV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모트렉스 아닌가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네. 거의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차에 그 앞에 디스플레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보통 뭐가 떠 있죠?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잠깐 쉴 때는 뭐 영화도 음악이라든지 그쵸. 영화라든지.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가 모트렉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 같은 거를 네. 말할 수 있겠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영화, 음악. 네. 이거를 이제 합성어로 인포테인먼트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기아차에 넣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아차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모트렉스. 다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니로에는 확실히 들어가요. 니로에는 확실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PBV가 네.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 네. 어쨌든 뭐 인포테인먼트의 우리나라에서 메인은 사실 모트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은 아니고 이제 울산 공장에 윤석열 대통령님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네네네. 얼마 투자하겠다, 울산 공장에 뭐 짓겠다라고 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였습니다. 이렇게 좀 달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메인으로 네. 가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스코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저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아스코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우리나라 바이오 쉽지 않다. 네. 지금 코로나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는 AACR하고 좀 다른 결이다. AACR은 아무래도 조금 BTS의 정국씨를 찾는 거였다면, 아스코는 이제 진짜 네.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말 큰 회사와의 협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뭔가 독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빵 해서 막 대박을 내는 그런 그림은 사실 여태 많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아스코 바이오 쪽에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챙겨두시고 하나 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0달러인가요? 400만 원 뭐 이 정도에 내놓긴 했는데 네. 이거 앞서서 이제 메타가 VR 글래스를 또 내놓긴 했거든요. 네네. 66만 원에. 그래서 요게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 안에서 놀 때 네. 그때 같이 노는 게 좋고 이벤트가 끝나거나 행사가 끝나면 이제 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의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의 실생활과 좀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MR 헤드셋을 400만 원에 판다. 그럼 구매할 안 사죠? 잘 안 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애플의 관계자들도 네. 평균에 이제 한 100대 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줄어든대요. 그 목표치를 목표수가. 예. 비싼 것도 비싼 거고 이거를 집에서 많이 쓰겠죠? 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쓰면서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그 수영하실 때 보면 이제 코까지 이렇게 잠기는 네. 물안경 있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거의 그걸 뭐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거의 뭐 같고. 헬멧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뭐 매년 있습니다, 사실. 네. 예,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맨날 있는데 뭐 매번 뭐 헤드셋, MR 헤드셋이 공개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공개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좀 미뤄졌다가 이번에 나오는 거죠. 예, 관련주들은 보통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선익 시스템, 그렇죠. 뭐 뉴프렉스. 이노덴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LG 이노텍, 덱스터, 뉴프렉스, 시나콘텍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좀 괜찮긴 했어요. 요번에 이제 과연 맞물려서 디스플레이가 추가 상승을 해줄지 요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엔비디아. 네. 저번 주에도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 테마다. 네. 이거는 뭐 나와 버렸다 사실. 네, 명확했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하루 잠깐 출렁하고 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한번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살짝 밀렸다가 네. 그 다음 날인가 다시 반등을 왔더라고요. 바로 해줬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버티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특정 종목에 또 엔비디아 이슈를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이제 왕왕 나왔습니다. 기존의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MDS 테크라든지 네. 뭐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뭐 아이크래프트, 뭐 코난, 이스페타시스, C일에. C랩 뭐 네. 이런 친구들은 다 엔비디아를 달고 있었었는데 네. 나무 기술이 엔비디아를 한번 달았어요. 목요일날 상한가 보냈고 네. 콤텍 시스템도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좀 달아버렸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이 S넷이 엔비디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일가에서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뉴스를 3시 35분인가 34분에 뿌렸거든요. 4시 1분이구나. 4시 1분에 뉴스를 땅 뿌렸어요. S넷 자회사 엔비디아 파트너십 주목한다. 라고 하면서 첫 타임 시간에 바로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어쨌든 엔비디아 이슈를 붙이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가 선발 때에 엔비디아 애들이 쭉 가고 네. 이제 뭐 나무기술 툭, 뭐 S넷 툭, 뭐 이런 식으로 후발주 애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테마의 끝물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추가적으로 붙이는 종목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애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7일, 9일에 이슈들이 하나씩 있는 게 뭐냐면은 7일에 국회에서 AI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사피온,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나왔었고 뭐 사피온도 관련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사피온 관련주 보면은 드리머스 컴퍼니, 사피온 국내 첫 챗 GPT. 저희가 한정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관련주 찾는 법 굉장히 쉽습니다. 네. 뉴스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찾고 싶다 하면 특징주 보통 붙여서 네. 나오니까 특징주 사피온 치면은 드리머스 컴퍼니 한 종목이 있네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언제든지 뉴스를 붙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7일 날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AI 반도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죠? AI 반도체가 중요한 게 이 챗 GPT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필요할 뿐더러 그렇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결국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거 좀 기대가 돼요. 오픈 AI.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젊은 분이 우리나라 오시죠?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금요일이에요. 네. 보면은 시간이 2시입니다. 이거 완전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최적의 네, 마지막 피날레를 네. 장식할 수 있는 2시부터 시작하면은 한 10분, 15분은 아무래도 축사를 하겠죠, 누군가가. 그렇죠. 자, 뭐 오늘 뭐 샘 올트만 오셨다 하면서 이제 그만 2시 반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가 좀 먹다가 갑자기 뭐 누군가 튀어나와서 그렇죠. 누군가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2시 이후에 이제 어떤 이슈를 달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AI 개발자, 창업자, 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대상이고 소프트뱅크 벤처스 대표님도 오신다고 해요. 역시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 하면 관련주를 또 찾아봐야죠. 네. 그리고 뉴스 보시고 또 소프트뱅크 벤처스 이런 거 찾아보셔가지고 정리해 두셨다가 2시 이후에 다과하고 누구 만난다고 하는데 하면 또 반응할 수 관련된 있으니까 종목들. 그런 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2일 날 오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 2일이면은 금요일이에요. 네네. 보시면은 시간대들이 새로운 이슈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는 보통 이제 2시 언제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엔비디아 자극적이죠. 네. 최근에 엔비디아 계속 나왔으니까 데이터 센터 작업 효율이 경쟁력이다.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효율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데이터 관련주들.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주 하면 두 종목이 좀 데이터 솔루션과 모아데이터 이렇게 관련주들이 조금 데이터 관련주로는 네. 좀 유명하죠. 네. 보시면 아까 1시 58분에 뉴스가 나왔죠. 네. 예, 움직이는 시간대들을 보면 확실히 뉴스가 반응하는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친구 좀 늦게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솔루션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였겠죠. 그렇죠. 예, 2시까지는 조용하다가 막판에 쭉 끌어올리면서 종가 고가로 만들어버리는. 당연히 뭐 매일매일 2시에 내가 시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이슈들을 달고 나오는 친구들이 오전장에 조금 조용했던 애들이 오후장에 이슈 달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애들은 보통 2시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보통 3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AI의 일정들이 7일도 네. 있고 9일도 있고 저번 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기 네. 때문에 AI 관련주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I의 예전에 대장이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이름은 바뀌긴 했죠. 뭐 마음 AI, 뭐 브리지텍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시장이 4월 달부터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하진 않고 버텨주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나갈 수 있는 자리다. 뭐 이스페타시스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광기가 이 네.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너나 할 것 없이 누를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진짜 파워풀하게 움직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엔비디아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이 제이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뭐 드론부터 해가지고 네. 진짜 그냥 정말 단타 좀 친다는 사람들이 다 건드렸어요. 다 이렇게 건드렸던 종목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유통을 네, 한다라고 맞습니다. 해요. 네네네. 원래 전에 이렇게 제이션 하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드론 그렇죠. 드론이 가장 그리고 먼저 컴퓨터에 생각나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니터. 그렇죠. 그 저는 이제 이거 장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뭐 엔비디아랑 제이션 시스템은 무슨 상관이 있지 했더니 보니까 그 제이션 시스템이 엔비디아 유통을 맡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 다 하나씩 스토리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뉴스를 얼마나 잘 갖다 붙여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일단은 시장의 주도 테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네. 엔비디아 이슈와 그리고 AI 관련한 이슈와 AI가 잘 진행이 되려면 반도체와 데이터 처리 이렇게까지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장 빠질 때 바이오 잠깐 반응하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이번 주에는 충분히 좀 이 안에서 잘 요리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